그래서 곰이 사람이 되었구나. 지금 누워서 듣고 계시는 이제 시청자분들 깜짝깜짝. 주식으로 한 140% 정도 수익률이 되면서 그 돈으로 부동산을 하나를 사고 하나를 사고 하나를 사고 하나를 사고 쪼개서 샀어요. 새벽 3시, 4시, 5시까지 술을 마셨는데 네. 할 일이 없는 거예요. 뭘 하셨어요? 조금씩 변하다 보니 제가 점점 돈의 그릇이 커지고 있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박무라라고 합니다. 포항에서 지금 현재 파스타 집을 운영하고 있고요. 네. 요리만 27년째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요리만 27년째 한 박무라 대표님. 최근에는 무라 파스타라는 집에서 받아볼 수 있는 즉석 요리죠. 네네네네. 그걸 런칭하셨는데 대박이 나셨다고 들었어요. 그 이야기를 좀 해주시겠어요? 굉장히 힘들 때 작가님을 알게 되었고요. 네. 작가님 덕분에 계속 책을 읽고 명상을 하고 하다 보니 켈리치 회장님도 알게 되었고요. 무라 파스타를 이제 회장님이 홍보를 좀 해주시고 하면서 엄청 많이 팔았습니다. 얼마나 파셨어요? 5,000개, 6,000개 정도 들어와서 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5,000개 넘게 파셨다고요. 네, 그 기분이 어떠세요? 변화가 가능했던 이유를 좀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완전히 달라요. 이제 돈과 운이 들어올 수 없는 상태에서 조금 들어올 수 있게 입구가 생기고 그 다음에 돈그릇이 좀 넓어지는 단계인 네. 거잖아요. 네네. 이게 얼마 만에 이루어진 거죠? 거의 3년 되었던 것 같아요. 3년. 네. 근데 3년 동안 이렇게 드라마틱한 변화가 가능했던 건 뭘까요? 작가님 덕분에 어떤 것 때문에 그렇게 됐을까요? 제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은 많지만 네. 3년 전하고 지금하고 나는 똑같거나 오히려 안 좋아요 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네네. 나는 3년 만에 성공사례가 됐는데 네. 처음 들었을 때는 어떤 상태였나요? 처음 들었을 때는 네. 저는 거의 술독에 완전히 폭 빠져 살았습니다. 얼마나 많이 드셨어요? 네. 10대 후반부터 술을 마시기 시작했었고요. 그러면서 42세까지 술을 마셨습니다. 쉬지 않고. 하루에 한 번씩 마시나요, 그러면? 네. 거의 1년 365일 중에 네. 한 364일 정도 마셨던 것 같아요. 그럼 제 방송을 왜 들으시게 된 거예요? 술로 인해서 신랑과 굉장히 크게 싸웠어요. 그러고 신랑과 1년 동안 대화를 하지 않았어요. 네. 저희 언니가 너 술을 조금 줄여보는 건 어때? 라고 네. 말을 해서 그때부터 몰래 술을 마시기 시작했어요. 몰래 마시면서 너무 이상한 거예요. 몰래 마시는 게. 술을 한번 안 마셔볼까? 라고 생각을 하다 보니 네. 할 일이 없는 거예요. 네. 평생 술만 마시다가 할 네네. 일이 없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면서 유튜브를 켰는데 네. 작가님을 제가 보게 나왔어요. 되었어요. 근데 작가님이 계속 책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책에 뭐가 있지? 그러고 작가님 얘기를 듣고 작가님이 말씀해주신 책을 한 권씩 읽다 보니 네. 술을 안 마시는 동안 책을 읽을 수 있으니까 너무 재밌는 거예요. 되게 좋은데. 그래서 계속 책만 읽었어요. 할 일이 없었으니까. 맞아요. 새벽 3시, 4시, 5시까지 술을 마셨는데 네. 할 일이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계속 책만 읽었어요. 그래서 책에서 시키는 대로 했어요. 뭘 하셨어요? 뭔지는 모르겠지만 명상을 하래요. 왜 명상을 해야 되는지도 몰랐어요. 왜 해야 되는지 전혀 모르다가 명상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당시에 하루도 빼지 않고 명상을 해버리라. 네. 제 스스로 다짐을 하고 하루도 안 빼고 100일 동안 명상을 하면서 네. 엄청나게 많이 울었어요. 아, 미친 듯이 울었어요. 그 명상에서 저의 모습을 다시 돌아보게 해주더라고요. 네네. 우주가 되어서 하늘에서 저를 바라보는 모습이 음. 있었는데 그때 제가 신랑과 싸우는 모습을 제가 처음 봤어요. 아. 그때 당시만 해도 저는 신랑이 잘못한 줄 알았거든요. 네네. 그래서 신랑만 원망을 하고 있었는데 네. 그때 제가 제 모습을 보면서 네. 너무 깜짝 놀랐어요. 제가 그렇게 하고 있는 행동들을 제가 제 자신을 안 보고 제 눈은 남을 쳐다보고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저를 보면서 너무 많이 울었어요. 제가 너무 잘못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100일 동안 제가 완전히 변화하는 걸 느꼈어요. 제가 잘못하다는 걸 너무 많이 느꼈어요. 그래서 진심으로 사과를 하기 시작했어요. 누구한테? 저한테도 미안했고요. 제 몸한테도 미안했고요. 저희 신랑한테도 미안했고요. 그러면서 운동도 하게 되었어요. 그때 당시 켈리치 회장님이 그 바디 프로필 편을 하시길래 그냥 그때 제가 토마토 소스를 열심히 끓이다가
갑자기 선언을 했어요. 모든 책에서 다 선언을 하라 그러길래 선언하겠습니다. 저도 바디 프로필을 찍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때 당시 애를 낳은 지 한 5년, 4년밖에 안 됐기 때문에 아직까지 뱃살도 있고 했는데 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그리고 무작정 했어요. 그리고 시간이 전혀 없었어요. 저에게는. 왜냐면 9시 출근해서 밤 10시 퇴근을 했으니 그래서 밤에 일 끝나고 집에 와서 11시부터 12시까지 집에서 혼자 홈트를 했어요. 홈트를 했어요. 홈트를 계속하고 혼자 식단 조절을 했어요. 100일 동안 탄수화물은 전혀 먹지 않고 그냥 샐러드하고 닭가슴살만 먹었어요. 야채, 그 다음에 과일 종류만 전혀 먹질 않았어요. 그리고 운동만 매일 1시간씩 했어요. 매일. 거의 뭐 복근 있는 여자가 되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신랑이 그때 당시에 좀 화해를 한 시점이었는데 신랑이 그랬어요. 하겠어? 저 책 읽겠어? 이러다가 옆에서 조금씩 변하는 과정을 보고 신랑이 굉장히 놀랬고 제가 바디 프로필 찍을 때 신랑이랑 같이 갔었거든요. 신랑이 저보고 진짜 멋있다고. 너무 멋있다고. 너무 멋있다고. 그러면서 저는 좀 더 계속 조금씩 성장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복리의 힘이 굉장히 크다는 걸 나중에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게 조금씩 변하다 보니 제가 점점 돈의 그릇이 커지고 있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술을 끊겠다고 결심했고 그 다음에 책을 봐야지라고 생각했고 그 다음에는 나를 용서하는 그리고 남을 용서하는 그리고 나를 멀리서 객관적으로 메타인지를 높이면서 나를 객관적으로 보는 작업들을 우주에서 나를 보는 거 혹은 명상들을 통해서 했고 그 다음에는 완전 말도 안 되는 스케줄에서 1시간씩 운동을 꾸준히 해서 46kg를 만들었다. 그러면서 제 인생이 또다시 변하는 걸 느껴졌어요. 어떻게 변했어요? 100일 만에 이뤄냈다는 게 이게 이래서 곰이 사람이 되었구나. 100일의 힘이 얼마나 대단한지. 지금 누워서 듣고 계시는 이제 시청자분들 깜짝깜짝 나도 100일 한번 해볼까? 막 누워있을까? 무조건 됩니다. 100일만 하면은 완전히 변하는데 반드시 100일을 해야 돼요. 하루도 쉬면 안 돼요. 맞아요. 하루도 쉬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100번 쓰기, 100번 외치기 이거를 한 3번 정도 해봤거든요. 100번 쓰기, 100번 말하기 한 3번 정도 외쳐봤는데 처음에는 약간 했을 때 그런 느낌이 있었어요. 설마 되겠어? 이런 약간의 그 의심을 하고 해서 그런지 몰라도 이루어지질 않았거든요. 근데 그런 책에서 그런 말이 나오더라고요. 지금 이루어지지 않으면 나중에 엄청난 복리 이자로 오게 되어 있다고. 시간이 복리의 힘을 알게 되었는데 그 복리의 힘이 결국은 엄청난 에너지가 온다는 걸 알게 되었고요. 그게 결국 우주의 힘이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근데 그 우주가 어디 있지라고 제가 생각을 해봤거든요. 근데 그 우주는 결국은 제 가슴 속에 있더라고요. 제가 우주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저를 믿고 저에게 계속 질문하고 계속 제가 답을 하다 보니 그 모든 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결국은 저는 하늘에 비고 우주님에게 기도를 하는데 그게 결국은 저에게 기도라는 거더라고요. 그러면 제가 움직이고 있더라고요. 그럼 우주님한테 우주님 오늘 굉장히 행복한 하루가 되어서 감사합니다라고 시작을 했는데 결국 그거를 제가 저에게 말을 하고 제가 귀로 가장 먼저 듣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우주는 제 마음속에 있다는 걸 제가 알게 되었어요. 사업적으로 또 한 번 도약을 했잖아요. 한 번은 망하고 한 번은 도약을 하게 됐는데 그 얘기도 살짝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코로나 시국에 가게를 3개를 오픈했어요. 망했습니다. 그때 작가님한테도 제가 굉장히 크게 포부로 저 부산 가서 무조건 이뤄내겠습니다 라고 선언을 했는데 굉장히 크게 망했습니다. 엄청 크게 망하면서 엄청 많은 거를 얻고 왔어요. 그 외로움 상상하기 싫습니다. 너무 외로웠습니다. 너무 외로웠는데 진짜 눈물을 엄청 많이 흘리고 그때 또한 제가 돌파구였던 게 책이었던 것 같아요. 책만 읽었어요. 매달 월세가 650씩 나가고 고정 비용 나가는 게 한 몇천만 원씩 나가는 건가요? 일단은 아무것도 안 해도 그냥 숨만 쉬면 1,000만 원이 그냥 나왔어요. 왜냐면 집도 없었고 뭐 이것도 월세고 직원들도 고용했고 하니까 그냥 숨만 쉬면 1,000만 원이 나갔는데
1억 5천이 그냥 나갔어요. 1억 5천이 네. 날아갔고. 근데 그때 멘탈 관리는 어떻게 하셨어요? 그냥 계속 유튜브만 들었던 것 같아요. 김세 작가님이 말씀하시는 게 저한테만 얘기해 주시는 것 같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때 당시에 유튜브를 굉장히 많이 봤었고 유튜브 아니면은 책 그리고 새벽마다 나가서 떠오르는 태양을 보면서 계속 기도를 했던 것 같아요. 너무 간절한 기도. 너무 간절하게 어떤 기도였나요? 그냥 모든 게 잘 될 거라고 맨날 모든 걱정에 사랑을 보냅니다. 이 걱정이 그냥 모든 게 사랑이 되어서 돌아올 거라 생각을 하기 때문에 모든 걱정에 사랑을 보냅니다. 그리고 제가 암이 3번 걸렸거든요. 네. 3번의 암이 걸리면서 의사가 저에게 얘기했어요. 다시는 뛰면 안 된다. 너는 뛰면 죽습니다라고 말씀을 하셔서 저는 16년 동안 단 한 번도 뛰어보질 않았어요. 심지어는 신호등도 뛰질 못했어요. 어느 순간 갑자기 왜 의사는 저보고 뛰지 말라고 했을까? 근데 의사가 그 뛰지 말라고 했던 말을 기억을 할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아니야, 난 뛰고 싶어. 그래서 그때 전 선언합니다. 난 뛸 거야. 그래서 그때 해운대 바다에 그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서 그냥 뛰었어요. 한 발짝 뛰고 2발짝 뛰고 한 1분 뛰었을 때 그 다리의 아픔은 어떻게 설명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계속 뛰었어요. 오늘 1분 뛰고 내일 2분 뛰고 그 다음날 5분 뛰고 이런 식으로 뛰다가 아프면 또 참고 아프면 참고 하다 보니 선언하고 3개월 만에 10km 달리기를 뛰었어요. 100일을 꾸준히 습관을 유지하니까 좋은 습관이 나한테 박히면서 내가 원하는 결과를 얻게 됐다. 네. 거의 100일이면 사람이 됩니다. 그럼 그 이후로 밀키트를 만들어서 네. 사업을 하시기 시작했잖아요. 네네. 그리고 가장 큰 성공은 최근에 이제 5,000 세트를 한 번에 공구로 네. 해서 마감하신 건데 네네. 그때 상황 좀 얘기해 주세요. 주문이 하루에 2,000개, 3,000개씩 들어오기 시작하는데 처음엔 되게 우습게 생각했어요. 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고 직원을 한 5명 정도 해서 하다 보니 첫날 126개를 나갔는데 다 죽어버렸어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제가 그날 12시 반까지 일을 했어요. 그 다음날 택배기사가 왔는데도 아무것도 이루어지질 않아서 그날 저 진짜 눈물이 나는데 다 포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그날 나간 게 200개가 나왔어요. 택배기사가 6시부터 8시까지 기다리고 있었어요. 어머나. 가지 못하고. 기사님이 저보고 포기해 주세요라고 했는데 저 안 돼요, 안 돼요 울면서 매달렸어요. 그리고 직원들이 다 간 다음에 저 울었어요. 울면서 이렇게 능력도 없는 저에게 제가 뭘 하겠다고 이렇게 많은 주문을 받았을까라는 생각에 너무 죄송해서 네. PD님한테 그날 저녁에 전화를 했어요. 네. PD님 다 내려주세요. 저 더 이상 못합니다. 지금 만약에 주문을 하신 분들이 나중에 한 달 뒤에도 못 받습니다. 2달은 걸릴 것 같습니다. 저 못하겠습니다. PD님 제발 내려주세요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네. 그리고 그날 밤에 되게 무거운 마음으로 잠을 잤거든요. 네. 근데 그 다음날 새벽에 일찍 제가 나서는데 그날 새벽 공기가 저를 너무 따뜻하게 만드는 거예요. 너무 기분 좋게. 제 모든 감정이 그냥 다 올라오기 시작하는데 다 해낼 수 있을 거란 생각이 들었어요. 갑자기? 네. 갑자기?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갑자기? 모든 에너지가 넌 할 수 있어, 넌 할 수 있어, 넌 할 수 있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네. 근데 그날 신랑이 알바생을 12명 가까이 저에게 보내주었어요. 신랑이 너무 저를 위해서 열심히 외조를 해주었어요. 네. 그래서 이 모든 걸 다 해낼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갑자기 9시에 PD님한테 전화를 합니다. PD님, 저 다시 하겠습니다. 네. PD님이 깜짝 놀라는 거죠. 이미 다 내렸는데. 갑자기 왜요? 저 해내겠습니다. 저 여기서 포기하면 무조건 후회할 것 같습니다. 네. 저 끝까지 해보겠습니다. 아무리 많이 들어도 무조건 하겠습니다. 그러고 다시 올렸는데 그날 또 한 1,000개인가 2,000개가 주문이 들어왔어요. 그런데 끝까지 다 해냈어요. 그리고 아침 7시부터 밤 12시까지 거의 일했어요. 2주 동안 하루도 안 쉬고 일했어요. 4kg 빠지고 하루도 안 쉬고 무조건 다 해냈어요. 그리고 마지막 날 다 박수 쳤어요. 그래서 첫날은 126개로 시작했는데 4일 만에 726개를 만들었어요. 무라파스타 홈키트 저는 받아서 이제 먹어봤었거든요. 처음에 제품을 런칭하실 때 저한테 보내주셨었어요. 그때 제
수업을 듣고 있는 수강생 분이시기도 했고, 그래서 제가 먹었는데 다 조리가 돼 있어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밀키트랑 다르게 하나를 만드는데 거의 많은 시간이 걸리고, 이걸 받은 사람은 대신 조리 시간이 되게 짧아지는 구조였기 때문에 너무 힘드셨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그 모든 걸 하나하나 제가 다 만들어야 돼서 그게 네네.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대표님 어떠세요? 예전에 나처럼 술 먹고 혹은 무기력해서 아무것도 안 하고 남 탓만 막 하고 있는 혹시 그런 시청자분이나 그런 가족을 가지고 있는, 지인을 가지고 있는 시청자분이 있다면 어떤 얘기를 해주고 싶으신지 멘트 부탁드립니다. 지금 술을 마시거나 너무 돈이 없거나 모든 일이 힘든 것도 다 제가 만들어낸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벗어날 수가 있어요. 일단은 술을 끊으시고요. 그리고 책을 보시고요. 명상을 하시고, 그리고 선언하셔야 돼요. 무조건 할 수 있다라고. 무조건 할 수 있습니다. 나는 무엇을 이루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무조건 현재형으로 말씀하시면은 모든 게 다 이루어져요. 그리고 절대 의심하지 마세요. 모든 감정이 행복해야 돼요. 무조건 될 수 있다. 목표를 설정한 다음에 무조건 믿고 그냥 기다리시면 돼요. 그러면 선물을 다 주세요. 그 대신 아무것도 하지 않고 적고 나는 100억을 이루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가만히 누워있으면 절대 떨어지진 않아요. 그 사이에 모든 행동들은 하셔야 돼요. 책을 읽는다든지 명상을 하신다든지 어떻게 하면 돈을 벌어야 되는지 계속 상상하시고 연구하시고 하시다 보면은 무조건 다 성공할 수 있고 이루어지게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이거는 과학적으로 다 증명된 것 같아요. 그러니 이 모든 세상에 부자분들이 똑같이 하시는 말씀이 그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여러 유튜버분들과 또 여러분들의 책들이 있었지만 또 제 방송을 보면서 처음에 그 기틀을 많이 잡으셨다고 했는데요. 완전히. 제일 도움이 됐던 내용 하나만 나눠주신다면? 모든 걱정에 사랑을 보내고 더 좋은 게 오고 있다는 말은 무조건 100% 믿고 있어요. 걱정을 사랑으로 그냥 보내시면 되시는 것 같아요. 나는 할 수 없고 다 남의 탓이야 라고 말했던 상태에서 여러 가지 사업을 시도해보고 변화해보고 지금은 성공한 사업가로, 그리고 또 부동산하고 주식 투자도 잘 하고 계시잖아요. 주식으로 한 140% 정도 수익률이 되면서 또 운이 좋게 그때 그 돈으로 부동산을 하나를 사고 하나를 사고 하나를 사고 하나를 사고 쪼개서 샀어요. 여기 마포구청에 오피스텔 하나 샀고요. 일원동에 빌라 하나, 그리고 저기 인천에 샀고요. 평택 신도시 거기에 지산 하나. 그 대신 돈은 절대 많이 안 들었어요. 조금씩. 그리고 다행히 운이 좋았던 게 주식에서 다 빼고 사고 나니 주식이 완전히 다 떨어졌어요. 운이 너무 좋았어요. 그럼 그렇게 나는 왜 어떻게 운이 좋았던 걸까요? 그게 운이 좋았던 것도 그냥 있는다고 운이 좋아지는 것 같지 않아요. 어떻게 와 이렇게 발악을 하다 보니 하나 딱 걸려지는 것 같아요. 굉장히 많은 시도를 네. 하다 보니까 실패도 하지만 성공도 하게 돼서 네. 결국은 나는 운이 좋았다. 아무것도 안 하면 아무것도 일어나질 않은데 막 이것저것 하다 보면 망하기도 하고 또 운 좋게 딱 잡히기도 하고, 운이 그냥 아무에게나 오지는 않는 것 같아요. 뭔가를 준비된 자만이 그 운이 보이는 것 같아요. 준비하지 않으면 그 운이 운인지를 모르고 못 잡는 것 같아요. 근데 막 하다 보면은 아 이게 운인가 이러고 딱 잡다 보면은 그게 운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 난 운이 너무 좋았어 라고 하는데 그 운이 정말 따라줘야지 정말 성공하는 건 맞는 것 같은데, 그 운을 잡기 위해서는 분명히 본인이 연구를 하고 계속 준비를 하고 계속 뭔가를 이뤄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쉬지 않고 계속 새로운 도전을 하는 것 같아요. 오늘 박무라 대표님 모시고 이런저런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지금 누워서 이제 들으시다가 나도 책 한번 읽어볼까? 혹은 나도 한번 내일 밖에 한번 나가서 걸어볼까? 운동해볼까? 나도 주식이나 부동산이나 혹은 뭔가 내가 평소 하고 싶었던 공부, 내 사업을 확장시킨다던가 하는 거 한번 시작해볼까? 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신다면 3년 만에 이렇게 완전히 인생이 바뀌어서 성공한 사람의 모습으로 인터뷰를 하러 다니는 박무라 대표님 모습이 여러분의 미래 모습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오늘 나는 어떤 모습으로 살고 싶은가, 누워서 혹은 걸어 다니면서 일하시면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무라 대표님 앞으로 어떻게 사실 건가요? 제 꿈은 100억 무라인데요. 네. 저는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하고 반드시 할 수 있습니다. 네. 우리 모두 할 수 있습니다. 네,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잘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댓글로 박무라 대표님의 이야기를 듣고 결심한 것이 있다면 적어주시는 분 중 2세트씩 해서 10분께 무라 파스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